주의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재정적 폭탄 위에 앉아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의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빚이 있습니까? 자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는 혼란, 눈물, 싸움, 상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는 떠난 후에도 가족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70대의 6가지의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들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유언장보험 부동산 계획세금 전략가족 교육투자 단순화. 오늘 여러분에게 이 6가지 결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정주영은 현대그룹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 그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부를 쌓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의 일부는 재정적 지혜였습니다. 그는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보호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당신이 죽은 후에. 왜냐하면 당신이 떠난 후 가족이 무엇을 하는지는 당신의 준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일합니다. 돈을 벌고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할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가족은 혼란에 빠집니다. 돈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자산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빚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싸웁니다. 유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죽은 후 그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다르게 할 것이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나는 내 가족이 보호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6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들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도 이 결정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든. 왜냐하면 이 결정들은 돈의 양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결정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죽음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현실로 보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현실을 마주할 때 당신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가 7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앉아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 가족은 괜찮을까? 그리고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이 없습니까? 한국에서는 성인의 70% 이상이 유언장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6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젊어 나중에 할게. 아직 돈이 별로 없어.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핑계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유언장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주영이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그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산을 나열했습니다. 회사, 주식, 부동산, 은행, 계좌, 투자 모든 것, 그리고 각 자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A가 이것을 받고 B가 저것을 받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유를 이해할 때 그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불공평해 보이면 그들은 싸웁니다. 그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정주영은 3가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공정하되 평등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모든 자녀가 똑같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필요와 기여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명확하게 하십시오. 애매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업데이트 하십시오. 유언장은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주영은 또한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밀로 합니다. 하지만 비밀은 의심을 만듭니다. 정주영은 모든 자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내 결정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싸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정은 보험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합니까? 그것이 올바른 종류입니까? 정주영이 보험을 검토했을 때 그는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보험은 중복되었습니다. 일부는 불충분했습니다. 일부는 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목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그는 계산했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 죽는다면 가족은 얼마나 필요할까? 장례 비용 및 상환생활비, 교육비. 그는 합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충분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샀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그는 보장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중병이 있습니까? 수술이 있습니까? 입원이 있습니까? 그는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보험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보호받고 있습니까? 장기 요양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늙고 아프면 누군가 그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비쌉니다. 요양원, 간호사, 의료 장비. 만약 보험이 없으면 가족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축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기 요양보험을 샀습니다. 그것은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투자로 보았습니다. 가족 보호를 위한 투자. 보험을 정리한 후 정주영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는 수혜자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사고 수혜자를 지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후 수혜자는 여전히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이혼했습니다. 어쩌면 재혼했습니다. 어쩌면 자녀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자는 여전히 옛날 사람입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피했습니다. 그는 매년 수혜자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업데이트했습니다. 세 번째 결정은 부동산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자산은 누군가에게 가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입니까? 만약 계획이 없으면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리고 비싸고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으면 당신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빠르고 저렴하고 평화롭습니다. 정주영의 부동산 계획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신탁. 그는 가족 신탁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자산을 보호하는 법적 구조입니다. 신탁에 자산을 넣으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탁의 것입니다. 그리고 신탁은 규칙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받는지, 언제 받는지, 어떤 조건에서 받는지. 이것은 통제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도. 신탁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거민을 피합니다. 거민은 법정 과정으로 느리고 비싸고 공개적입니다. 신탁은 이것을 건너뜁니다. 둘째, 그것은 세금을 줄입니다. 적절하게 구조화되면 신탁은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것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만약 수혜자가 어리거나 무책임하면 신탁은 돈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받습니다.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정주영은 또한 위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법정 문서로 당신이 무능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정적 위임장과 의료적 위임장. 재정적 위임장은 누군가가 당신의 돈을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구서, 지불세금, 신고, 투자 관리.
의료적 위임장은 누군가가 당신의 건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수술 치료 생명 유지.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만약 당신이 사고를 당하거나 뇌졸중을 겪거나 치매에 걸리면 당신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가족은 법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느리고 비싸고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위임장이 있으면 당신이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즉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결정은 세금 최적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상속세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40%, 50%, 심지어 60%까지.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일해서 1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정부가 50만 달러를 가져갑니다. 가족은 50만 달러만 받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입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정주영은 세금 전문가와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산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기부. 정주영은 살아있는 동안 돈을 기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매년 그는 세금 없는 한도까지 기부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과세 대상 자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세금이 적었습니다. 둘째 자선, 단체. 정주영은 자선 신탁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돈을 신탁에 넣었습니다. 신탁은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중이익입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하고 세금을 줄입니다. 셋째, 신탁 구조. 앞서 언급했듯이 신탁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구조화되면 자산은 신탁에서 수혜자에게 최소한의 세금으로 전달됩니다. 정주영은 또한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재구조화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족지주회사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세금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소유권을 단순화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회사는 가족에게 갔습니다. 복잡한 법적 과정 없이. 다섯 번째 결정은 가족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남깁니다. 하지만 지식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매년 모든 성인 가족 구성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주영은 투명했습니다. 그는 자산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빚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또한 각 사람의 책임을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관리할 것인지, 누가 결정을 내릴 것인지, 누가 조언자일 것인지.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더 강해졌습니다. 정주영은 또한 자녀들에게 재정적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예산, 책정, 투자, 세금, 보험. 그는 그들이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기회를 위한 것입니다. 기여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감 있게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는 돈 멘토를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고문입니다. 재정 계획자, 변호사 또는 회계사. 이 사람은 가족을 안내합니다. 정주영이 죽은 후 그들은 질문에 답합니다. 그들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중재합니다. 이것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고문은 객관적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결정은 투자를 단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영이 투자를 검토했을 때 그는 혼란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개의 다른 계좌, 여러 은행, 다양한 중개인, 복잡한 제품, 파생상품 헤지 펀드, 사모펀드.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계좌를 통합했습니다. 10개의 은행 계좌를 3개로 줄였습니다. 5개의 중개 계좌를 2개로. 이것은 관리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추적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 곳에 있습니다.
둘째 그는 복잡한 투자를 팔았습니다. 파생상품의 펀드 이국적인 제품. 이것들은 높은 수수료와 낮은 투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간단한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인덱스 펀드 채권 부동산. 셋째 그는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는 재정정리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연락처 문서. 그는 또한 지침을 작성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이것을 하십시오. 단계별. 이것은 가족에게 로드맵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추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또한 디지털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메일, 계정, 소셜, 미디어, 온라인, 뱅킹, 암호화폐. 당신이 죽으면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아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것들은 잠겨 있습니다. 정주영은 디지털 금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계정을 나열했습니다. 모든 비밀번호, 모든 지침, 그리고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 권한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기적인 검토를 설정했습니다. 그는 매년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유언장이 여전히 올바른가? 보험이 여전히 충분한가? 수혜자가 여전히 올바른가? 세금 전략이 여전히 최적인가? 가족이 여전히 정보가 있는가? 투자가 여전히 간단한가? 그는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획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 6가지 결정을 검토해 봅시다. 첫째,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명확하고 공정하고 업데이트하십시오. 둘째, 보험을 정리하십시오. 충분한 지올바른 종류인지 수혜자가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부동산을 계획하십시오. 신탁이 임장법적 구조. 넷째, 세금을 최적화하십시오. 기부자선 단체 전략적 구조. 다섯째, 가족을 교육하십시오. 투명성 기술 가치. 여섯째, 투자를 단순화하십시오. 통합문서 화명 확성. 이 6가지 결정이 정주영의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싸움이 없었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가족은 애도할 수 있었습니다. 싸우는 대신. 그들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대신. 이것이 정주영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얻은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의 가족은 괜찮을까요?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루었습니다. 나중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가족은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은 부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책임감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아직 젊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고는 어느 나이에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있으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십시오. 많은 저렴한 옵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나열하십시오. 은행, 계좌, 투자, 부동산, 자동차, 보험 모든 것. 그런 다음 각 자산이 누구에게 갈지 결정하십시오. 공정하게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최선의 판단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보험을 검토하십시오. 모든 보험 증서를 꺼내십시오. 생명, 건강, 장기, 요양. 각각을 읽으십시오. 보장 범위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수혜자입니까? 그런 다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충분합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더 사십시오. 만약 수혜자가 구식이라면 업데이트하십시오. 이것은 한 번의 전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 위임장을 작성하십시오. 이것은 유언장만큼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배우자, 자녀, 형제자, 맺친한 친구. 그들과 이야기하십시오. 만약 내가 무능력해지면 당신이 나를 위해 결정을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법적으로 만드십시오.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사본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네 번째 단계,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좋은 회계사나 재정계획자를 찾으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그들은 전략을 제안할 것입니다. 어쩌면 기부입니다. 어쩌면 신탁입니다. 어쩌면 자선단체입니다. 그들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 가족과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합니다. 가족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준비하고 싶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나는 당신들이 괜찮기를 원해요. 그런 다음 계획을 공유하십시오. 유언장, 보험, 자산, 모든 것. 질문을 받으십시오. 우려를 해결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두가 감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단순화하십시오. 모든 재정 계좌를 나열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행입니까? 얼마나 많은 중개인입니까? 얼마나 많은 신용카드입니까? 그런 다음 줄이십시오. 필요한 것만 유지하십시오. 나머지는 닫으십시오. 또한 투자를 단순화하십시오. 복잡한 제품을 팔으십시오. 간단한 것을 사십시오. 인덱스 펀드, 채권, 부동산. 이해하기 쉬운 것.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문서화하십시오. 바인더나 파일을 만드십시오. 물리적이거나 디지털. 모든 중요한 정보를 넣으십시오. 계좌번호, 비밀번호, 연락처 문서. 지침도 작성하십시오. 만약 내가 죽으면 이 파일을 열어라. 단계를 따라라.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단계들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들은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2달.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는 당신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더 보호합니다. 정주영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이 6가지 결정을 내렸을 때 그는 70대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너무 늦었어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늦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그가 이 결정들을 내린 후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그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그가 8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손자들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 그의 투쟁에 대해, 그의 성공에 대해.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에게 실용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 예산을 세우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저축하는 방법. 그는 그들이 준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죽었을 때 그는 85세였습니다. 장례식은 장엄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대통령도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돌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이 명확했습니다. 보험이 지불되었습니다. 자산이 분배되었습니다. 세금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싸움이 없었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단지 평화. 이것이 정주영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족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6가지 결정을 내리십시오. 유언장, 보험, 부동산, 세금, 교육, 단순화.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준비할 용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이것을 해야 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지만 나는 아직 젊어요. 사고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건강해요. 건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빠요. 우리 모두 바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회의, 또 다른 프로젝트, 아니면 가족의 미래. 정주영은 한 번 말했습니다. 좋은 리더는 오늘을 관리합니다. 위대한 리더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사업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에도 적용됩니다. 좋은 부모는 오늘 가족을 먹입니다. 위대한 부모는 내일도 가족이 보호받도록 합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가 아니면 위대한가? 또 다른 질문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까?입니다. 정주영은 매년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주요 인생 이벤트 후에 해야 합니다. 결혼, 이혼, 출생, 사망이지 기사. 이 이벤트들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계획도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달력의 상기를 설정하십시오. 매년 같은 날, 당신의 생일이나 새해,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을 검토하십시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 우울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 당신이 그들을 위해 계획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걱정합니다. 심지어 내가 여기 없을 때도. 이것은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정주영은 또한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유산은 당신이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혼란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심고 있습니까? 싸움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화를 심고 있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여기 실용적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당신의 자산을 나열하십시오. 다음 주 변호사나 온라인 서비스를 찾으십시오. 3주차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4주차 보험을 검토하십시오. 5주차 위임장을 만드십시오. 6주차 세금 고문과 상담하십시오. 7주차 가족 회의를 가지십시오. 8주차 투자를 단순화하십시오. 9주차 모든 것을 문서화하십시오. 10주차 모든 것을 검토하고 마무리하십시오. 10주 그것이 전부입니다. 10주 후 당신은 완전히 준비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보호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10주의 가치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가족에게 평생의 평화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생각. 일부 사람들은 나는 이것을 혼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습니다. 혼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십시오. 변호사의 계사재정 계획자. 그들은 비쌉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방지합니다. 그들은 돈을 절약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줍니다. 그것을 투자로 생각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투자. 당신의 가족에 대한 투자. 정주영은 전문가 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계획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안내합니다. 그들은 비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6가지 결정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둘째, 보험을 정리하십시오. 셋째, 부동산을 계획하십시오. 넷째, 세금을 최적화하십시오. 다섯째, 가족을 교육하십시오. 여섯째, 투자를 단순화하십시오. 이 6가지 결정은 정주영의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의 가족도 보호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정주영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영원히 감사했습니다. 당신도 할 것입니까? 당신의 가족도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까?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 가족을 위해, 사랑을 위해, 평화를 위해,